반갑습니다. 혹 제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유경태라고 합니다. 상담 이론 중에는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마음에 이제 아픔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데, 그 이론 중에 이야기 치료라는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 상담 이론은 이 이야기 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흥의 꿈 분석이라든가 기타 인지 이론 등을 가지고 현재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야기 치료 이론 중에서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내담자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소통을 해 나가는지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자라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단어입니다. 단어. 그게 사랑한다, 친구, 용기, 이런 단어를 습득할 때 사실상 그 어린이는 10,000번 이상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를 습득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장을 해서 만나는 단어들은 사실 생소하기도 하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금방 습득할 수 없어서 자꾸만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용어들을 대입시켜 가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그 용어의 어려움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상담 이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이라고 했는데, 이 행위라는 말도 또 주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참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참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왜 힘이 드는가 하면은, 일상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용하던 용어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찾아보면은 거기에는 단어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언어의 경제성 때문입니다. 언어는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언어 수가 너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한 언어에다가 다른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첨가되면서 그 언어를 이제 습득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철저하게 과학이나 수학, 예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는 달리 철저하게 경험에 기초를 둔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용어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신분석적 용어 중에 함입과 내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등학생이 멋지게 생긴 배우가 멋지게 생긴 여자 배우에게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고 하는 말이, 야, 나도 저렇게 불타는 사랑을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니, 옆에 초등학생의 언니 되는 대학생이 하는 말이, 저거 별거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옆에 두 자녀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니 그럼 벌써 키스를 해봤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넌저시 그 어머니의 눈빛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혹 저런 남자를 만나면은 큰일인데 라는 눈빛을 보이길래 그 남편이 왜 나를 봐? 라고 하면서 내가 어때서?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자부심을 드러내는데, 그 속에서 그 초등학생이 그 영화 장면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불타는 사랑을 한번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불타는 사랑이라는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정서가 어릴 때 충분히 내지는 흡족하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그 우리가 특히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말하는 정에 휩쓸려서 자기가 현재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남녀 둘 중 한 명이 함입이 되어 버렸을 때 결혼할 확률이 높고 나중에 함입에서 벗어났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함입이라는 것은 막상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함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설령 함입이 된다 하더라도, 잠깐 함입이 되었다가 빨리 빠져나와서 상대방이 어떠한 성격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사는 칼 로저스가 그 설명을 참 잘 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상담을 이제 창시하신 분이지요. 그 사람이 인간의 특성을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본 건데,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한 살만 되면은 밥을 먹을 때 부모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어린아이의 성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려고 하긴 하는데, 그 아이가 자율성을 그러니까 한 살 정도가 되면은 자기 자율성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기초를 두고서 자기 실현 경향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기본 토대를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점차 자기의 참다운 개성이나 적성이나 소질을 잃어버리고 타인에게 인정의 욕구를 바라면서 자기 아닌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부모나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자꾸만 내사를 시켜서 그가 자기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 친구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실현 경향성을 자꾸만 잃어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 로저스는 이 자기 실현 경향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공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솔성이라든가 이러한 치료 기법을 통해서 다시 이 자기 실현 경향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